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1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 올림픽 그 주 경기장 그 선배님이 이제 오다를 받으신 그 작업에 저도 이제 팀원으로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그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경주에 내려가서 그 도자기 하시는 분 작업장에서 이제 그 학교 교실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주경기장에 설치될 그 작품의 크기와 비슷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그 테라코타를 구울 수 있는 그 작업을 이제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테라코타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진흙을 대충 주물러 가지고 모양 만들고 말렸다가 초벌구이로 구워내면은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일을 해보면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테라코타라고 하면은 그 작가가 원하는 형태를 이제 진흙으로 빚어서 그 속을 파내고 그러니까 껍데기 부분만 남겨서 그것을 도자기 구울 때 초벌구이를 하는 것처럼 한 7, 800 정도의 고온으로 이제 구워내고 그것을 완성된 작품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시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건 이제 벽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제 구워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말하면 그 벽돌 쌓듯이 그대로 가져다가 또 순서도 하나도 이제 바뀌면 안 되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시멘트를 그 접착제로 삼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벽에다가 부착시켜서 그렇게 해야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진흙을 이제 잘게 쪼개서 그야말로 벽돌장 구워내듯이 하나하나 그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구워내는데 또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청자토를 이용할 부분이 있고 또 백자토를 이용할 부분이 있고 또 그 붉은 벽돌처럼 그냥 그 벽돌 굽듯이 그렇게 이제 구워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굽는데 연기를 쓰여가지고 그 색깔을 바꿔서 회색이나 또 진한 검은색 가까운 그런 색깔로 이제 구워내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점토를 이제 부분 이제 섞어서 만들다 보니까 문제는 진흙이 이렇게 이제 열을 가해서 구워내다 보면 그것이 구워낸 다음에 식혔을 때 그 수축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붉은 벽돌은 모양이 똑같으니까 모양도 같고 그 흙의 종류도 이제 같기 때문에 뭐 백장을 구우나 천장을 구우나 똑같은 형태와 똑같은 색깔의 그 벽돌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히 뭐 네고바뜻한 벽돌을 굽는 것이 아니고 그 작품의 필요에 따라서 부분 형태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큰 거는 벽돌 한 두세 장을 합쳐놓은 것처럼 그 넓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같은 크기의 그 같은 종류 진흙으로 빚어놓으면은 똑같이 수축이 될 텐데
흙의 종류도 다르고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수축되는 그 크기가 전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의도했던 작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거는 많이 오그라들고 어떤 거는 살짝 오그라들고 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붙여가지고는 제대로 된 그 작품 형태 나오지를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구워낸 그 말하면 그 임시 벽돌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테라코타의 각 부분들을 도면에 맞춰서 이제 쫙 그 바닥에 깔아놓고 그 깔아놓은 상태에서 많이 수축한 거는 뭐 이제 많이 오그라들었으니까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덜 그 수축이 된 것들은 그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선을 그어놓고 그 위치를 그라인더로 이제 잘라내는 그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점토를 구워냈을 때 그 강도가 돌을 깎아낼 때보다도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강철에다가 그라인드 그 날을 이제 끼워서 이제 그걸 일종의 이제 그 돌을 자르는 칼로 이제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미세한 그 인조 다이아몬드 알갱이를 박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그라인더에다 끼워가지고 그걸 잘라내는데 대리석이나 그 우리나라 화강암이 굉장히 그 질이 단단한데 화강암도 그라인더로 이렇게 갈면은 퍽퍽 갈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을 그라인더로 가니까 벌건 불꽃만 튀어나오지 쉽게 갈리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한두 개도 아니고 이제 그야말로 길이가 한 10여 미터 되는 널찍한 그 공간을 그 테라코타로 다 이제 발라서 작품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 이제 벽돌장으로 따지면 그 수백 장을 그라인더로 전부 잘라 가지고 그 크기를 맞춰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제 그거를 그 이제 잠실 그 주 경기장에 가지고 와서 바닥에다 실제 크기의 그 도면을 그래서 쫙 깔아놓고 그 위에다 이제 벽돌장을 하나하나 이제 맞춰서 이제 깔아 나갑니다.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걸 너무 커진 벽돌장은 어느 만큼을 자르면 될지 자로 재 가지고 선을 그어서 그걸 들고 나가서 밖에서 그라인더로 자르고 그걸 가지고 다 들어와서 또 그 위 제대로 잘렸는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시멘트로 이제 발라서 그 부착시키는 분한테 넘겨주면은 그분이 이제 그거를 받아서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아 올리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이제 오더를 받았던 그 선배님이 그 프랑스에서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올 때 혼자서 오신 게 아니라 그 네덜란드 출신으로 그 파리에서 이제 같이 이제 작업을 하던 그 친구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라 유리 모자이크를 감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기술을 이제 한국에서 유리 모자이크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에게 기술 전수를 해주기 위해서 같이 왔었는데 근데 그 벽화 작업하는 동안에는 뭐 그냥 그 우리가 일하는 거나 구경하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 이제 유리 모자이크 그 십장생을 그 작업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그 부분 하나하나 이제 유리를 어떻게 자르고 그걸 어떻게 바르고 하는 걸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한국에 처음 왔던 분이라 한글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분이 이제 지도하는 것은 그 이제 오다를 받으신 그 선배님이 통역을 해주면은, 아, 이 부분이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해가지고, 그 모자이크 유리를 그 유리칼로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 한 손바닥 정도 크기 되는 그 모자이크용 유리를 한 9등분 정도 해서 이거 톡 치면은 딱그 깨졌습니다. 그럼 그 깨진 조각 하나하나를 다시 이제 그 모자이크용 유리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이제 그 십장색 모양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 벽화 쪽 한쪽 벽면을 담당한 이제 감독 일을 했었는데, 뭐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감독이라고 그냥 폰만 잡고 이렇게다 저렇게다 지시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를 일반 팀원들이 하는 거에 몇 배로 이제 직접 이제 일을 하면서 또 그 그라인더로 벽돌 자르는 그런 일들은 사실 그러니까 조수를 전공했다고 해서 누구나 그렇게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워낙에 이제 저는 뭐 용접부터 뭐 나무 깎는 거, 돌 쪼는 거, 닥치지 않고 뭐든지 이제 다 그 작업했기 때문에 그 재료를 다루는 그 손재주만큼은 누구한테도 이제 주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허들 경기를 하는 그 벽화를 다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유리 모자이크 부분만 남았는데, 그 제가 그 용어를 사실 저도 이제 그 한글을 주로 이제 쓰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그 단어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철판으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세우고 그 가운데 이제 철판을 깔아갖고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는, 그 이제 일본 용어로 이제 아시바라고 이제 그러는데, 또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유리 모자이크를 이제 붙이는 그런 작업까지 이제 했었습니다. 그 이제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다 보니까 그 네덜란드 출신 그 화가분이 이제 그 일하는 모습들을 쭉 지켜보다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 이제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불어는 당연히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불어도 모르고 네덜란드는 또 모르고 하다 보니까 쉬운 말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알아듣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 유리 모자이크를 이제 그 이제 오락내락 하면서 계속 붙이는 거를 이렇게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You can do everything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나한테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예? 그래서 다시 물었더니 이거 넘버 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보고 일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구나 이제 짐작을 했죠. 근데 사실 제가 그 재료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난번에 이제 그 제가 만들었던 오른손에 대한 그 용접 작업에 대한 설명도 들었었고, 또 이제 나무를 다루는 것은 워낙에 그 목공예를 또 고등학교에서 이제 배웠었기 때문에 그 연장을 그냥 만들어진 연장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그 필요하면은 그 연장을 만들어서 이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조각도가 뭐 평칼, 뭐 창칼, 둥근칼, 세모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을 맞춰가면서 이제 그 줄칼 같은 거를 그라인더에다 갈아서 그 칼 모양을 만들고 그 나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안에 이제 칼날을 집어넣고 그 자루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연장을 만들어 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 같이 저서를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뭐 재료나 연장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점토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그걸 그라인더로 깎아내는 거, 그 다음에 전체 도면에 그걸 다 맞춰서 배치하는 거, 그 일이 끝나니까 다시 또 유리 모자이크까지 이제 직접 올라가서 하나하나 붙이는 걸 보니까, 근데 그분이 보기에는 제가 못하는 거 없이 다 해내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뭐 잘못하면 비난도 많이 받고 또 뭐 좀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도 받고 했지만은, 평생 동안에 제가 받았던 칭찬 중에 가장 그 가슴에 남는 칭찬이 바로 그분이 해줬던 You can do everything. 그러니까 너는 뭐든지 다 하는 놈이다라는 그 칭찬이야말로 저에게 어떤 그 작업에 있어서 자신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훌륭한 칭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 칭찬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작업을 할 때도 그래, 작품 아이디어는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재료를 다루고 그것을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마음껏 요리해내는 기술만큼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자신을 갖고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칭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 입으로, 물론 제가 저를 칭찬한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자화자찬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에 쓰이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젊은 시절에 그야말로 열정을 불사르면서 작업을 했었고,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제3자의 눈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제 자랑이지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